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저 이지컬러 DTV를 이용해 볼 거예요. 시저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바이닐에 다이렉트하게 프린트를 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인데요. 잉크젯 프린터의 비비드한 색감과 바이닐의 특성이 더해져서 더 오래 지속되는 아이언 바이닐 제품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로 작업하는 거여서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 스페이스에 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해줍니다. 저는 더 파워퍼프 걸이라는 만화 주인공 이미지를 이용해 볼 건데 캐릭터들이 색상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라인이 심플해서 작업하기 쉬운 이미지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제가 업로드하는 이미지들은 주인공들이 하나씩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을 이용해서 미리 이미지 작업을 한 거예요. 이미지가 하나로 뭉쳐 있으면 이미지 크기가 커지는데 크리컷에서 작업할 때 프린트된 컷을 하면 한 장이 작업할 수 있는 이미지의 크기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뽑을 수 있는 맥스 사이즈가 가로로 10인치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이미지를 작업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미리 분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옆에 보이는 마인크래프트 이미지들은 제가 아들 티셔츠에 작업하려고 미리 모아놨던 이미지들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작업하려는 파워퍼프 걸들의 이미지를 크게 해서 만들 건데 이렇게 이미지를 크게 해서 만들면 옆에 남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두 개를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들을 순서대로 배열해 준 다음에 한 번에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으면 이미지 크기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를 11인치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리밋보다 이미지가 크게 될 경우에는 배열을 해서 맞춰줄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이미지가 하나의 페이지로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이미지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이미지를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어태치를 묶어서 이미지의 위치를 고정해 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들을 어태치를 하지 않고 바로 매키 버튼을 누르면 크리컷이 이렇게 이미지를 정리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너무 널널하게 이미지들이 배열돼서 스티커 시트가 여러 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커 시트를 가장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배열을 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볼게요. 먼저 가이드라인을 복사를 해서 여러 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어레인지 버튼 눌러서 맨 뒤로 배열을 해줍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가 전에 만든 영상을 보셔도 좋고 디자인 크리컷 스페이스에 가서 옐비리라고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미지를 필요에 맞게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서 이미지를 배열을 해줍니다. 배열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빨리 돌리기로 해서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중이고요. 처음에 이 이미지 배열을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놓고 저장을 해두시면 그 다음번에 돌아와서는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미지 작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배열해서 저는 스티커 페이퍼 3장으로 이미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미지들이 다 정리되었으면 뒤에 있는 배경을 눈 버튼 눌러서 꺼주시고 이미지들을 한 번에 선택한 다음에 어태치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들의 위치를 고정해 줍니다. 프린트 하기 전에 어태치를 꼭 누르셔야지 이미지들의 위치가 고정됩니다. 오늘은 왜 플래튼을 안 시키냐면 이미지들이 이미 다 프린트된 컷으로 저장된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플래튼 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프린트해 볼게요. 컨티뉴 버튼 누르고 이제 이미지를 프린트해 줄 건데요. 이미지의 커팅 라인이 복잡한 경우에는 애드 블리드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이미지의 테두리가 약간 번진 듯이 프린트가 돼서 나중에 잘랐을 때 이미지 끝에 하얀색 자국이 남지 않게 됩니다. 시스템 유즈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해볼 건데 이 크리컷 화면에 뒤로 이 프린트 설정이 뜨기 때문에 이 프린트 설정을 이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 뒤에서 꺼내 오셔야 합니다. 다른 거는 지금 손볼 게 없는데 프린트 옵션에 가서 프린트 세팅에서 퀄리티를 바꿔줄 거예요.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게 할수록 이미지가 더 선명하고 예쁘게 프린트가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미지를 또렷하게 작업을 하셔야 할 때는 퀄리티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면 되고요. 매테리얼 세팅은 아이언 플러스로 잘라줄 건데 아이언 플러스로 한 번만 자르면 불완전하게 잘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번 자르는 옵션으로 자르겠습니다. 오늘 쓸 제품은 시저 이지 컬러 DTV고요. 구매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서 10장 정도만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시트만 들어서 왔는데 이번에는 비닐봉투에 포장이 되어서 왔고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310도에서 15초 눌러주는데 미디엄 프레셔로 눌러주시면 좋고 캐리어 시트가 있을 때 웜 또는 하실 때 벗겨내시면 됩니다. 시트를 보면 한쪽 면은 하얀색, 한쪽 면은 회색인데 이 하얀색 면에 프린트가 되게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퀄리티로 인쇄를 하면 약간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프린트한 결과를 보면 다른 설정으로 했을 때보다 진하고 선명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트에 고정을 해서 잘라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초록색 매트가 오래돼서 접착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잘 부착이 되지 않아서 시트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매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다시 사셔야 합니다. 매트를 세척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매트를 깨끗하게 보관해서 가능하면 오래 쓰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새 걸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매트한 편이어서 이 코너에 보이는 레지스터 마크에 테이프를 안 붙여도 되는데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방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빛 반사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를 크리커 머신에 붙여서 에러가 좀 덜 날 수 있습니다. 커팅이 다 되고 매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깜빡깜빡거리는 버튼을 누르면 매트가 이젝되면서 아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모든 라인이 깨끗하게 잘 잘렸는지 확인을 하고 매트를 빼셔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덜 잘린 부분이 있다면 클리커 C 버튼, 그 버튼 눌러서 한 번 더 잘라주면 지금 방금 자른 그 부분에 같은 위치에 똑같이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트가 잘 안 잘려서 이미지를 망치는 경우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닐 자체가 다른 바이닐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더 질긴 느낌이어서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하면 중간중간 좀 덜 잘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매트를 꺼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시트가 떨어져야지 성공적으로 잘린 겁니다. 이 이지 컬러 DTV를 이미지가 좀 크니까 한 장씩 옮겨서 붙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떼면서 약간 롤이 되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마스크를 따로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가 있냐면 히트 트랜스퍼 바이닐, 아이언 히트 트랜스퍼 바이닐을 쓰고 나면 그 위에 캐리어가 있는데 걔네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얘네들을 이 마스크 대신 이 캐리어 시트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미지를 옮기고 열에 강한 그런 재질이면 되니까 굳이 마스크를 따로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이 시트를 활용해 볼게요. 이 시트는 안쪽에가 약간 끈적끈적해서 바이닐을 옮길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또 열에 강해서 열을 가해도 얘네들은 우글우글 해준다거나 옷에 부착되는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마스크는 따로 팔긴 하는데 굳이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작업했을 때 나왔던 히트 트랜스퍼 바이닐 위에 같이 붙어 있었던 캐리어 시트를 같이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파워버프 이미지들도 지금 약간 말려있기도 하고 말려있는 상태에서는 이미지를 한 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캐리어 시트를 이용해서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뒷면이 글루 부분이기 때문에 구겨진 부분 없도록 잘 펴서 버블이 들어가지 않도록 붙여주시고 이미지를 저는 나중에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이 캐리어 시트를 옮겨서 작업을 했으면 작업하기가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배열이 다 된 상태이고요. 로고 부분도 이렇게 캐리어 시트로 옮겨서 붙여주었습니다. 캐리어 시트를 이용해서 하니까 장점은 이게 약간 말려 있으면서 글루 부분이 앞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눌러지면 이미지를 망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트지를 눌러주니까 글루 부분을 전부 다 아랫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어서 이미지 정리하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이미지 부분에 가능하면 캐리어 시트로 전부 다 커버해 주시면 좋고요. 이 앵무새처럼 분리된 부분이 있는 이미지만 제가 캐리어 시트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작업을 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전부 다 캐리온 시트를 옮겨서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캐리온 시트로 이 시트를 다 덮어서 한 번에 이미지를 트랜스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옷에 이미지를 붙여 보겠습니다. 이지프레스가 있으면 이지프레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토 힙프레스가 있어서 오토 힙프레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옷에 부착해 주겠습니다. 온도는 310도에서 15초 눌러주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프리히트를 해서 약간의 다림질과 수분을 날리는 그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5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옷이 평평한지 확인해 주시고 옷의 중심부 부분에 이미지를 배열해 줍니다. 중심이 잘 맞게 배열된 것 같고요. 310도에서 15초간 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약간 열을 식힌 상태에서 따뜻한 상태에서 캐리어 시트를 떼어주었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 떼면은 바이닐이 같이 위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식은 다음에 따뜻할 때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가울 때 떼도 이 바이닐이 같이 딸려오면서 약간 리프트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캐리온 시트를 한 번에 다 제거해 준 다음에 펄치먼트 페이퍼를 한 장 올려놓고 5초간 눌러서 약간 들뜬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주었습니다. 아이옷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프리hit을 먼저 해서 주름을 펴준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배열해 줍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미지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해서 자잘한 이미지들을 많이 배열해 주겠습니다. 캐리온 시트끼리 약간 겹칠 때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바이닐 부분은 옷에 닿아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바이닐 부분이 캐리온 시트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힛프레스로 15초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캐리온 시트를 뗄 때 따뜻할 때 떼야 되는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식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바이닐이 살짝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 시트를 다 떼는 다음에 아까처럼 펄치먼트 페이퍼를 한 장 위에 올려서 5초간 더 눌러주었습니다. 이 바이닐 느낌은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도 쉽고 잉크젯 프린터니까 색상도 예쁘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 바이닐이 굉장히 얇으면서 옷에 잘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테스트한 거 보니까 15번 정도까지는 찢어짐 없이 잘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절 이지 서블리 사용했을 때도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찢어진 부분이 없어서 이번 제품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응용하시면 더 멋진 작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